협력사들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뭐 배터리 사업에 새로 진출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뭐 전혀 기반이 없잖아요. 이 업체한테 컨설팅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어떤 협력사들을 이 업체가 불러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예, 이수환 기자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배터리 후방산업계 2차 상장 러시, 1차 상장 러시가 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 말부터 2021년 정도를 이제 중반 정도까지를 상반기까지를 제가 이제 제 기준입니다. 1차 상장 러시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전에 배터리 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사업비 조명받게 된 거는 2018년부터 2019년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슬금슬금 이제 배터리로 넘어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피부로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배터리 산업을 좀 건드리고 있죠. 디스플레이 장비 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뭐 아바코도 있고요. 네. 뭐 탑 머티리얼 탑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SFA도 있고. SFA도 마찬가지. 이미 SFA는 배터리 분야의 수주 잔고가 디스플레이를 작년부터 뛰어넘었죠. 아까 전에 뭐 우리 이기종 기자 얘기하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 QNED 뭐 고나마 투자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좀 파일럿 라인도 밀렸다고 그러고 파일럿 라인이 안 되면 결국은 양산 라인도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뭐 투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배터리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고요. 이게 당분간 향후 10년 동안 전체 산업을 전기차 포함해서 네. 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아주 주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주목할 필요가 있고 뭐 어제 나온 외신입니다만 그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오냐 마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가는데 그러면 애플 특성상 자체 생산은 안 할 거고. 못하죠. 네, 그러면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만에 결국 퍽스콘이 네. 미국에 있는 공장을 하나 인수했어요. 아, 그래서 네. 거기서 아마 뭔가 여러 가지 협업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전동화, 전장화라는 거는 전자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내연기관의 어떤 진입 장벽을 굉장히 평준화시켜버리는 산업의 전환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애플카가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면 네. 후방 산업의 어떤 수혜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1차 러시 때 상장한 주요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초반에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나인테크 있고요. 에이프로, 그다음에 TSI 여기는 뭐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캠, 유일 에너테크, 그다음에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였던 SK IEE 테크놀로지 정도가 물론 이제 LG 엔솔은 배터리 셀이니까 좀 빼고 이런 기업들이 후방 산업의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 향후 내년까지 상장을 할 것으로 뭐 발표한 기업도 있고 안 한 기업도 있죠. 기업도 있는데 네. 올해하고 내년 걸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올해는 WCP 네. 여기는 이제 분리막하는 기업인데 본사는 일본에 있고요. 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사히 카세이에 지금 소송전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잘 되겠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탑 머티리얼 전 회사 이름은 탑전지라는 곳인데 네. 이게 이제 코인테크 물류 장비하는 기업이죠. 코인테크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탑 머티리얼은 뭐 하는 회사냐? 배터리 어떤 그 공장의 기초적인 어떤 설계, 네.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설계를 제공해서 일종의 배터리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배터리 팹리스면은 레시피만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레시피와 어떤 플랜을 바탕으로 협력사들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뭐 배터리 사업에 새로 진출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네. 뭐 전혀 기반이 없잖아요. 이 업체한테 컨설팅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반 어떤 협력사들을 이 업체가 불러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대표적인 레퍼런스가 하나 있죠. 베트남의 빈페스트를 저희가 예전에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 베트남의 빈페스트의 어떤 원통형 배터리 라인의 기초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을 이쪽 그 탑 머티리얼이 해준 겁니다.
배터리 팹리스, 예, 배터리 팹리스죠. 배터리 일종의. 파운드리도 생깁니까? 파운드리도 있죠. 실제로 폭스바겐이 하겠다고 하는 게 파운드리 개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어떤 개념을 해놓고, 뭐 물론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하겠다고 하는 46800의 이 배터리 사이즈도 혼자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파나소닉이랑 같이 나눠서 하겠다는 거니까 일종의 파운드리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JEO가 있습니다. JEO? JEO는 아까 네. 저희가 코본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단일벽 싱글월 CNT를 하는 기업인데 네. JEO는 다중벽 CNT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까지가 상장 심사 예비 청구를 한 기업입니다. 거기 말씀해주신 WCP, 네. 탑 머티리얼, JO, 성일 하이텍 중에서는 제가 이제 체감상 보면 성일 하이텍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이 성일하이텍이 말이죠. 그냥 단순히 폐배터리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네. 전반적인 설비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유럽의 아주 큰 배터리 공장의 폐배터리 설비의 운영 대행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기업들이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예상이 아니고 이건 지금 알고 있는 팩트들인 거죠? 네, 목표로 갖고 맞습니다. 있는 각 회사들? 기업들한테 개별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전혀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로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인데 일단 제일 MNS가 있습니다. 네. 여긴 제일 기공이죠. 믹싱 장비하는 업체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2021년에 상장했던 TSI의 어떤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2020년 7월입니다. 네. 그리고 윤성 FNC가 있습니다. 네. 윤성 FNC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상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코스닥 직상장을 못하고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믹싱 장비 업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년까지는 대한민국의 3대 믹싱 업체가 전부 상장합니다. JMNS, 윤성 FNC, 한 군데가 또 어디죠? TSI. TSI. 이 세 군데가 모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믹싱 장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지난번에 JMNS의 대표님 모시고 이 배터리 산업에서의 믹싱 장비는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네.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3대 믹싱 장비 업체가 다 상장을 한다. 또 있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갑진이 있습니다. 갑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이 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 기업을 까먹었네요. 하나기술도 있었죠. 네. 하나기술은 흔히 얘기하는 따상 같던 기업이고요. 그치. 네, 배터리 장비 기업 중에서는 최초죠. 최초였고 당시에 따상이 여러 기업이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하나기술은 예. 다 다루고 있는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턴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기술의 어떤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는 후공정, 포메이션 장비고요. 그 포메이션 장비를 가장 많이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갑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갑진이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고객사는 SK온이었는데 네. SK온하고 최근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고객사를 많이 좀 찾고 있고 네. 갑진을 또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고요. 그리고 갑진하고 또 경쟁하는 기업이 이미 원익이 인수했던 원익 P&E, 구 P&E 솔루션이 있죠. 네. 갑진이 상장하게 된다면 하나기술, 원익 P&E, 갑진, 어떤 3강 후공정 장비 기업들의 어떤 구도가 또 갖춰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원기술이 있습니다. 뭐 만드는 회사죠? 배터리의 조립공정 장비를 특히 핵심 장비인 스태킹 장비를 잘 만드는 기업인데 SK 온의 스태킹 장비는 100% 이 기업 걸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 헝가리에 있는 3공장, 그러니까 2반차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2반차 지역에 있는 공장과 중국 옌청 2공장, 옌청 공장은 기아의 어떤 자동차 공장이 있었던 걸 전환하는 공장이죠. 이 공장의 노칭 장비, 배터리 탭을 잘라주는 장비를 이 우원 기술이 상당량을 수주를 받아서 네. 듣기로는 지금 배터리 장비의 수주
잔고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회사네요. 매출이 이미 이 회사가 내년까지 포함하면 8년 차가 되는 기업인데 이쪽에 제조 후방 산업에 있는 기업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상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원 기술의 지분의 약 10% 정도를 톱텍이 가지고 있죠. 톱텍은 네. 정말로 그런 투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회장님이 원래 네, 그런 거를 이재현 많이 회장이, 이제 보고 다니면서 비상장 기업들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원 기술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반도체 사업도 하죠. 반도체 장비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의미로는 과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다가 배터리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배터리 장비 하다가 반도체 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뭐 그렇죠. 또 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업이 좀 많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필 옵틱스의 자회사인 필 에너지도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기 어디랑 합작? 삼성 SDI 지분이 20% 들어가 있죠. 왜 상장하려고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 SDI의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네.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 SDI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어느 시점이 가면 매출을 좀 돌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반드시 느낄 것이고 네. 그거를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이 아니면 고객사 다변화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과거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이 두 회사가 근 10년 이상 장비를 굉장히 많이 발주해주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이 굉장히 좀 빨리 매출 1,000억 원, 2,000억, 3,000억 이상을 도달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배터리 3사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미 고객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유럽이 특히 좀 배터리 많이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퀀텀 점프가 쉽지 않다는 좀 판단이 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까? 또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는 건 이 정도까지입니다.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